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야, 여기 무슨 뭐야, 여기 미국이야. 거의 무슨 텍사스 황야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멋진 장소에 또 나와 봤습니다. 자, 포드가 이번에 새로운 중형 픽업 트럭 레인저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멋진 이 행사장을 또 준비를 해 놨는데요. 자, 오늘 저희 함께 아마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포드가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중형 픽업 트럭 레인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포드의 픽업 트럭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거는 아마 F 시리즈, F150으로 대표되는 이제 풀사이즈의 이런 픽업 트럭들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더 작은 이런 중형 픽업 트럭, 사실 말이 중형이지 얘가 전장이 거의 한 5.4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미국, 워낙 커다란 이 미국 시장에서는 또 이 정도 사이즈면 중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레인저는 유럽이나 아니면 남미 같은 다른 지역들에 판매하기 위한 작은 픽업 트럭으로 개발이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모델은 보시고 있는 이 차량은 4세대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쉐보레 콜로라도와 경쟁을 하는 이런 중형 픽업 트럭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2018년도에 미국 시장에 상륙을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 레인저가 출시가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모델이 미국하고는 살짝 달라요. 미국에서는 포드 머스탱에 탑재가 됐었던 2.3L 에코부스트 가솔린 엔진이 현재 탑재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또 굉장히 특이하게 2.0L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야, 미국 픽업 트럭 하면은 엄청나게 배기량 크고 파워풀한 가솔린 엔진이 기본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 포드가 괜히 디젤 엔진을 탑재한 게 아니겠죠. 또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또 새로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그걸 한번 시승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레인저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델은 이제 와일드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로서 이 레인저 랩터가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와일드 트랙은 조금 더 일상적인 편의 사양이라든가 그리고 견인 능력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한 모델이고, 이 레인저 랩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오프로드에서 정말 극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랩터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F150에도 랩터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랩터가 붙으면은 이제 뭐 가령 BMW로 치면은 M 정도에 해당할까요? 하지만 뭐 이제 픽업 트럭으로 온로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오프로드 주행을 하니까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극대화한 그런 모델이 바로 이 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앞에 서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일단 랩터하고 와일드 트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관상에서 차이가 많죠.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 범퍼하고 이 바디 컬러가 똑같은 색깔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감각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옆쪽에 휀다도 디자인이 달라요. 그래서 휀다에도 무광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면서 조금 더 넓습니다. 전폭을 기준으로 보면은 무려 160mm가 더 넓어요. 예를 들어서 고성능 모델로 치자면은 이제 오버 휀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탑재가 되면서 아무래도 차가 전폭이 넓어지니까 오프로드 주파 능력 같은 것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서스펜션에 있어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랩터에는 퍼포먼스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면서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댐퍼가 있는데, 댐퍼가 이제 폭스사에서 만든 폭스 쇼업소버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와일드 트랙하고 랩터를 모두 다 시승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은 이 서스펜션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프로드에서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다 라는 점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도 다르죠. 타이어도 와일드 트랙하고 다르게 이제 올터레인 타이어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 와일드 트랙과 랩터의 가장 큰 차이점, 연비가 달라요.
사실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이 2.0L의 213마력을 내는 디젤 엔진이 탑재가 돼 있는데,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공인연비가 리터당 10.0km고요. 이 랩터 같은 경우에는 8.9km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국내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들이 뭐 렉스턴 스포츠, 뭐 쉐비 콜로라도, 그리고 뭐 지프 글래디에이터, 뭐 요 정도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레인저가 추가가 된 건데, 이제 보통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큰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야, 연비나 이런 게 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서 렉스턴 스포츠로 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레인저가 나오면은 연비가 훨씬 좋겠네, 2.0 디젤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은 거죠. 그 이유는 이 엔진이 이제 2.0L 바이터보 디젤인데, 예, 터빈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견인력을 발휘하기 위한, 예, 그런 디젤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 출력은 213마력,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실 수 있지만 최대 토크가 2리터 엔진인데 51.0kgm/M를 발휘를 합니다. 그것도 무려 1750rpm부터. 예, 그러니까 이런 험지를 주파한다든가, 또 뭐 이제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견인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엔진이 탑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길게 사실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있다가 어차피 저희가 이 레인저를 또 랩터하고 와일드 트랙 오늘 두 가지를 모두 다 시승을 합니다. 그래서 시승을 하면서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일드 트랙하고 랩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실 뭐 엔진도 똑같고 뭐 비슷한 차 아니야? 근데 뭐 그냥 트림의 차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와일드 트랙은 일상적인 용도에 조금 더 적합하게 어떤 편의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강화가 돼 있는 모델이고요. 또 견인 하중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일드 트랙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캠핑을 한다던가 조금 더 실용적인 용도로 이 픽업 트럭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와일드 트랙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매력이 있겠죠. 가격도 훨씬 싸요. 4,990만 원이니까 랩터하고 비교를 하면 1,400만 원 정도가 저렴한 셈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먼저 랩터를 보다가 오다 보니까 와일드 트랙이 좀 너무 얌전해 보이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하죠. 네. 전면부를 보더라도 랩터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렇게 포드라고 해가지고, 네, 요새 픽업 트럭들 유행하죠. 여기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에다가 이렇게 레터링을 딱딱딱 집어넣는데,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그냥 평범한 요 포드의 파란색 엠블럼이 장착이 되고요. 그 위에 이렇게 음각으로 레인저라고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많이 다르죠. 랩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지만은 와일드 트랙은 그냥 바디 컬러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판매 중인 콜로라도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는 이제 고성능 오프로드 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콜로라도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콜로라도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와일드 트랙이 정말 이제 직접적인 경쟁 상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휠도 좀 사이즈가 다르죠. 예, 랩터보다 오히려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은데, 네, 직경이 더 크고 타이어가 조금 더 얇은, 좀 더 일상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전고도 약간 차이가 있죠. 전고도 20mm가 낮고 전장이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전장이 70mm가 짧아요, 와일드 트랙이. 아무래도 뭐 바디킷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거고, 또 전폭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랩터는 이 부분에 이렇게 오버 휀더가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그냥 평범한 휀더기 때문에 전폭이, 네, 160mm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가 조금 더 작으면은, 네, 기본적으로 워낙 커다란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으면은 운전하기도 조금 더 편한 그런 게 있겠죠. 견인 하중 같은 경우에는, 네, 랩터가 조금 더 적어요. 네, 랩터가 2.5톤, 그리고 이 와일드 트랙이 3.5톤. 콜로라도하고 비교를 해도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 조금 더, 네, 강한 견인 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야, 이 적재함 안의 공간은 이렇게 좀 우툴투툴하게, 네,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요.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같이 놓고서 또 비교를 해 봐야겠지만은 콜로라도보다는 적재함 길이는 약간 더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요 안쪽에는, 여기에는 이제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잭 형태로 돼 있고, 뭐 그 밖에 이런 부분들, 이제 짐을 적재할 수 있는 레일이나 고리 같은 것들이 요 안쪽에 마련돼 있어요. 요 안에는, 네, 뒷유리는 여기서 따로 개방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계속 이제 쉐보레 콜로라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둘 다 이제 미국산, 미국 브랜드의 경쟁 모델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콜로라도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네요. 일단 실내 디자인을 봤을 때는 콜로라도보다는 약간 더 승용차 느낌이 강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인테리어는 와일드 트랙 모델이고요. 랩터하고는 인테리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시면은 이제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 요런 데 있는 UI나 요런 형태는 일반적인 포드 모델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조장치나 뭐 전화 앱 뭐 이런 기능들은 다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오디오가 나와버렸네. 하고 여기에 있는 터치화면 외에도 이 하단부에서 뭐 볼륨이라든가 이런 뭐 라디오 주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공조 장치들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좌우 독립 공조고 앞좌석에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부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뭐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여행을 위한 그런 이제 장치들이 많겠죠. 그래서 시가잭이 재밌는 게 이제 좌우에 이렇게 하나씩 두 개가 탑재가 돼 있고, 안쪽에 보시면 USB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없나 보네, 그쵸? 무선 충전 패드는 없는 것 같고, 이쪽에 시프트 레버는 이렇게 평범한 이런 기계식의 자동 변속 레버가 있고, 뒤로 내려서 여기서 하나 더 내리면 스포츠 모드가 되게 있고, 변속은 수동 변속은 패들 시프트는 없어요. 패들 시프트는 없고,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륜주행, 주행 모드 변환하는 다이얼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사륜 구동하고 관련된 기능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스톱 앤 스타트하고 이제 디퍼렌셜라, 킬리스 엔드 컨트롤하고 자세 제어 장치, 주차 보조 기능, 주차 센서, 이런 기능들까지 이쪽에 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수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 스티어링 휠도 사실 이게 픽업 트럭이라는 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데 가죽 재질이나 이런 게 막 이렇게 고급지고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와일드 트랙은 편의성을 굉장히 강조한 모델이기 때문에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탑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LKA 기능도 탑재가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사실 전장이 콜로라도보다 좀 더 길거든요. 한 100mm 가량 긴데, 뒷좌석이 전장이 더 길다고 해서 뒷좌석이 막 더 넓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콜로라도보다는 약간 넓은가? 지금 앞좌석이 제 포지션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뒤에 딱 앉았을 때 이 정도면 앉을만 한데, 등받이 각도도 보기보다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타고 가면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도, 저는 안전키가 큰 편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도 그냥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뒷좌석에는 편의사양 같은 게 막 있진 않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콘센트를 쓸 수 있는 230V 파워 아울렛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또 시가잭이 있고요. 시가잭은 진짜 많다. 아까 적재함에도 하나 있었으니까 총 4개가 차 안에 마련되어 있고, 여기 콘센트까지 있으니까 뭐 아웃도어 활동을 하신다든가 그럴 때는 뭐 굉장히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뒷좌석에 별도의 열선이나 그런 기능들은 없고요. 뒷좌석의 편의사양은 컵홀더 딱 하나가 이렇게 아담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탈만하겠다. 그냥 가족들 같이 타고 다녀도 막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더 긴 전장이 이런 실내 공간에서 약간 이점으로 다가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닌지, 콜로라도보다는 실내 공간 면에서는 확실히 좀 더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레인저 랩터에는 바하 모드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하 모드에서는 오프로드에서 고속 주행을 하는 그런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미국에서 하는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고속 주행을 하는 바하라는 레이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따온 이름으로, 이렇게 오프로드 코스에서 사실 우리가 천천히 어떤 험지의 코스를 통과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도,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는 경우는 또 흔치가 않죠. 자, 이번에는 굉장히 높은 각도의 바위길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퍼렌셜 락까지 걸어 놓은 상태고요.
야, 여긴 진짜 무슨 지금 텍사스 황야에 와 있는 것 같아. 코스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세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리어 서스펜션 구조가 달라요. 일반 레인저는 뒤에가 리프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에서 보다 이제 강력한 그립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도 독립 서스펜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폭스사의 오프로드에서 이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죠. 폭스사의 하이 퍼포먼스 오프로드용 댐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장, 전폭, 전고 모든 부문에서 레인저 랩터가 와일드 트랙보다는 더 사이즈가 크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오프로드에서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위길을 따라서 내리막길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바닥을 보고 떨어지면서 바위를 통과해서 물이 고여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은 사실 온로드 주행, 그러니까 트랙 주행보다도 더 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면은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뭐 아무래도 평상시에 뭐 속도를 내는 주행이야 뭐 트랙에서든 언제든지 이제 해볼 수가 있지만은 오프로드는 진짜 이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코스가 아니면은 기회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울렁울렁 돼 있는 웨이브 코스네요. 이야. 오. 지상고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코스를 통과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사륜구동만 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진입각과 탈출각이 모두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면은 들어갈 때 프론트 오버행이 걸리고 나올 때 리어 오버행이 걸리고 그러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에는 진입각이 무려 32.5도예요. 굉장히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프로드에 그래서 이런 좀 이제 난해한 코스들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뭐 픽업 트럭 하면은 실용적인 차, 상용차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오프로드 성능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오프로드 하면은 뭐 지프 랭글러라든가 뭐 랜드로버 디펜더라든가 이런 차들을 많이 떠올리게 마련인데 실제로는 이런 픽업 트럭들도 그런 오프로더들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이런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뭐 이 정도는 뭐 어차피 포드에서 통과할 수 있게 다 계산을 해서 만든 코스니까 이제 당연히 통과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야, 그래도 또 이렇게 매번 와서 체험을 해보면은 또 야, 이게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하고서 놀라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진짜 점프대를 만들어 놨는데 괜찮겠죠 이거? 카메라가 안 떨어질까 걱정이 되는데. 우와! 사실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가솔린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대 토크가 굉장히 묵직하죠. 무려 이제 51.0kgm를 발휘를 하고 심지어 그게 이제 1750rpm 상당히 낮은 rpm부터 이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가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속감은 굉장히 묵직합니다. 제원상의 출력 213마력만 보고 이 차가 잘 안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와, 야, 이거 무슨 레이스 진짜 이런 경사면을 이 정도 속도로 통과하는 거는 처음인데. 우와, 와, 대박이다 진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건 무슨 지금 이게 시승이 아니라 그 핫휠 레이스카 아시죠? 그 미니카, 장난감 이런 거 코스를 무슨 통과하는 것처럼 제가 뭐 오프로드 시승도 많이 해봤지만은 재밌네요 오늘. 오늘 뭐 저희가 시승을 오프로드만 주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승차감이 어떻다, 뭐 일상적인 용도에서 어떻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프로드 성능 하나는 오늘 제대로 확인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강 코스입니다. 도강인데 깊이가 엄청나요. 지금 85cm. 그러니까 성인 남성 거의 이제 한 허리춤까지 오는 높이로 지금 코스를 구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야. 너무 무섭네요.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엉덩이랑 거의 비슷한 높이로 물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 시장에 주는 영향보다는 오프로더 시장에 주는 영향이 훨씬 클 것 같아요. 기존에 뭐 디펜더나 랭글러나 이런 차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같이 살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차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솔린밖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랭글러나 뭐 아니면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모델들보다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까지 갖추고 있는, 이게 오프로드 시장에서 오히려 좀 2단화가 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아까 하던 이제 인테리어에 관한 얘기를 마저 드리자면은, 스티어링 휠에는 이렇게 펀칭이 돼 있고요. 여기 빨간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랩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파란색 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런데 스티치도 모두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프트 노브도 살짝 다르게 생겼죠. 노브도 토글 타입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패들 시프트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도 형상이 아예 달라요. 시트는 버킷 타입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랩터는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위한 브랜드다 보니까 요 시트에 이중 쿠션이 적용이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오프로드 험지 주행을 할 때 잔요철은 부드럽게 걸러주고 큰 요철은 이제 또 잘 받아 쳐주는 이런 용도로서 어떤 시트에 쿠션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한번 가속을 해서 점프대를 통과를 해 보겠습니다. 우와! 야, 이게 사실 꿈에서만 그리던 이런 오프로드에서 강력한 주행. 평상시에 해볼 일이 거의 없죠. 사실 아무리 저희들이 뭐 다양한 차들을 시승을 해보고 하더라도 이런 코스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통과할 일은 진짜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네요. 레인저 랩터를 조금 더 타봤으면 좋겠는데 시승이 벌써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일드 트랙으로 차를 갈아타야 하는데, 야, 레인저 랩터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개별 시승을 할 때 조금 더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세세하게 또 확인을 해 보겠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오프로드에서 잘 달려주는, 정말 운전이 재밌는, 디젤이라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묵직한 토크감으로 오프로드에서 신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와일드 트랙이 일반 버전이고 랩터가 하이 퍼포먼스니까 와일드 트랙을 먼저 타고 랩터를 타야 되는데 랩터를 먼저 타고서 와일드 트랙을 타니까 조금 싱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물론 와일드 트랙도 기본적으로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뭐 디퍼렌셜 락하고 힐 디센트 컨트롤, 그리고 이제 전자제어식 사륜구동 시스템,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일단 뭐 외관상에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랩터하고 반대겠죠.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 뒤쪽 서스펜션이 이제 리프 스프링의 리지드 엑셀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댐퍼 역시도 폭스 댐퍼가 아니라 일반적인 스톡 댐퍼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사실 코스 구성은 비슷한데 랩터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진입각도 29.5도에 달하고요. 뭐 어지간한 오프로더들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 손색이 없는 게 이 레인저의 와일드 트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장점들이 있죠. 오프로드 성능을 약간 포기하는 대신에 견인 하중은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면 뒤쪽이 이제 서스펜션 구조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타이어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견인 하중은 최대 3.5톤, 적재 중량도 마찬가지로 랩터는 300kg에 불과하고요. 와일드 트랙은 600kg을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넉넉한 적재 용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더 단촐하죠. 스티어링 휠도 평범한 타입이고 스티치 색깔도 다르고 뭐 시프트 노브 형상이나 시트 형상 이런 것들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픽업 트럭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용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걸 온전히 오프로드 타려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랩터로 고민 없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은 이제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트럭의 적재 능력이라든가 이런 실용적인 것들을 얻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좀 SUV 같은 어떤 실내 거주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드 레인저 오늘 저희가 오프로드 코스만 시승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온로드에서 승차감이 어떤지 아니면은 실제로 뭐 적재했을 때의 주행 감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다음번에 좀 이제 개별적으로 시승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젤 엔진이라는 거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점이라는 점은 일단 효율성, 연비의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토크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좀 더 이건 좀 감성적인 측면에 가깝겠죠. 좀 배기량 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흔히 우리가 미국식 픽업 트럭 하면 떠올리는 그런 부분의 어떤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거는 콜로라도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할 때 감각에 있어서는 뭐 디젤 엔진하고 심하게 덜덜거리거나 뭐 어떤 주행 질감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일단 오늘 오프로드 시승에서는 그런 부분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특히나 이런 오프로드 상황, 험지 상황에서 상당히 여유있게 가속해주는 이런 토크감, 이런 것들은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야,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약 한 1시간 동안 두 대의 차를 번갈아서 시승을 하면서 이제 차의 오프로드 성능들만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무슨 텍사스 황야에 와서 이렇게 코스를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천천히 내려와야 됩니다. 재밌게 차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60cm 정도의 도강은 무리도 아니죠. 그냥 가볍게 들어와서 아까 랩터 같은 경우에는 바하 모드에 두면은 이 주차 센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꺼져서 알아서 이제 오프로드에 충실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와일드 트랙은 이제 바하 모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센서들이 정신없이 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이 포드 레인저를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프로드 위주로 거의 100% 오프로드로만 시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의 이제 숨은 진가나 다른 매력 요소들을 확인하는 거는 다음번 시승으로 좀 미뤄두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또 하나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지닌 오프로더이자 픽업 트럭이 한국 땅에 상륙했다는 거, 저는 픽업 트럭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간에 경쟁이 많아지고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는 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저의 또 다른 어떤 매력들, 오늘 확인한 오프로드의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력 요소들도 다음번 시승 때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언입니다. 다음번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